오늘은 이제 생마이클, 요즘 핫한 생마이클을 가품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 중에 가품이랑 정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공을 받았어요. 받았고 보고 가품이라고 판단되면 찢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거든.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내 정품을 찢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 정품을 찢게 되면 이거는 일단 뭐 사전에 뭐가 정품이다 뭐가 가품이다를 내가 받진 않았고 그냥 내가 보고 뭐 판단을 할 건데, 일단은 이건 베이프 콜라보예요. 베이프 콜라보. 일단 라벨 같은 부분에서는 이게 가품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있다고 하는데 뭐가 정품이고 뭐가 가품인 건지를 일단 내가 뭐 알고 있어야 일단 가능한 얘기잖아. 내가 정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전제가 깔려야만. 아니면 라벨도 이게 다 다르거든, 디자인별로 조금씩. 그래서 내가 정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 미리 사전에 구매하기 전에 이제 라벨로 구분하는 방법, 뭐 혹은 가격 태그로 구분하는 방법.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가격 태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 근데 그게 또 전부 다 판매자가 가격 태그나 라벨을 보여준다라는 전제 하에 또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 보통 해외 구매고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쪽에서 소통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단 봉제나 뭐 이런 걸 보면 나 알았어. 내 봉제 특징을 알았어. 이 보면 사실 소매의 어떤 이런 수소 봉제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둘 다 수소를 이런 방식으로 쳤다라는 거는 실도 좀 두꺼운 거 썼거든. 일반적으로 봉제사가 아니고 일부러 수소를 칠 때는 실을 좀 두꺼운 걸로 바꿔서 친 것 같아. 수소가 좀 티가 많이 나게 치려고. 원래는 수소를 이런 방식으로 투박하게 보이게 치진 않거든. 근데 요렇게 친 거 보면 요거는 확실히 의도했는데 요 방식은 같다. 소매 봉제 방식. 근데 뭐가 오리지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소매 시접에서 차이가 나죠. 간격이 달라요. 요것도 보통 봉제를 할 때 디렉터들이 보통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지금 어깨 체인 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어깨 체인은 어깨의 봉제선 라인의 센터를 맞춰가지고 양 옆으로 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뒤쪽으로 쳤어. 이 어깨의 봉제선을 센터로 두지 않고 그냥 아예 뒤쪽으로 넘겨갖고 쳤거든. 근데 일단은 컬러가 좀 차이 나거든. 이거 약간 푸른빛이 돌고, 이거는 이제 내추럴 컬러지, 화이트. 내가 뭐가 오리지널인지 일단 내가 이 제품이 없어서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만져봐도 나름 질감이 이게 가품 같거든. 이거는 약간 안료로 완전히 이 전체적으로 다 가공을 한 거야. 이게 화이트긴 하지만 이 화이트의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나온 제품이 아니고, 화이트이지만 워싱 가공을 거친 질감이거든 이게. 근데 요거는 그런 질감이 아니야. 워싱으로 원단이 데미지가 있진 않아. 요거는 좀 데미지가 있거든 지금. 근데 이거는 데미지가 없이 그냥 노멀 워싱 정도만 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 보통 이 정도의 시접을 결정하진 않거든. 근데 또 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나는 또 이게 정품이 생마가 입어봤으니까 사실 얘들의 어떤 이 봉제 시접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나도 좀 알고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이 가품인 것 같아. 요게 베이프 라벨 한번 볼까? 이것도 다른데? 내가 근데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이런 거 가품 만드는 사람들도 결국엔 가품을 만들려면 오리지널을 사가지고 가품을 만들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을 틀리게 작업했을까가 난 사실 궁금하거든. 바닥지의 컬러 자체가 달라. 광택도 다르고 조직도 달라. 보이지? 완전 차이 나는 거 보이지?
그리고 그 라벨의 사이즈도 달라. 그리고 라벨의 실 컬러도 다르거든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사실 이런 거 똑같이 맞추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이런 거에서 사실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구분하는 게 구분 방법이 나오는 거겠지. 내가 볼 땐 이게 무조건 가품이야. 찢어. 나 지금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이제 내가 처음에 구분했던 이 제품이 확실히 가품이라는 전제 하에 보면 이것도 어깨에 체인 봉제가 뒤로 넘어가 있어. 아예.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이 제품에 내가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했던 이 제품은 넘어가 있지 않거든. 어깨 봉제 라인에 센터선을 맞춰갖고 어깨에 체인이 쳐져 있는데, 물론 이것도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거든. 완벽하게 센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센터를 맞추는 걸로 시작은 하거든 다 항상. 끝으로 가면서 원단이 텐션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삐뚤어지거나 조금 간격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시작은 다 센터를 맞춰서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만약에 어깨 체인의 봉제를 뒤로 넘기는 게 가품이라고 한다면 봉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밑단의 시접도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비슷하네 왜? 야, 이거는 또 밑단 시접이 비슷하네. 이거는 좀 컬러 차이가 나긴 나거든. 보이지? 이거는 아이보리에 가까운 것 같고, 이건 백아이 같은 느낌. 근데 사실 프린트의 질감만으로는 스미드시 약간 알료 같은 기법으로 찍은 거라서 사실 이거는 프린트의 질감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 근데 원단이 완전 달라. 이게 뭐냐면 내가 이 가품이라고 했잖아. 이 가품하고 이거하고 원단이 똑같아. 그리고 이 오리지널과 이게 원단 질감이 비슷하고. 나영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이거는 프린트로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고, 제일 좀 쉬운 방법은 어깨에 체인 봉제 방식. 센터를 물렸냐 안 물렸냐. 이거는 안 물렸어. 내가 가품이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리고 원단마다 조금 뭐 같은 조직의 같은 두께의 원단이어도 가공에 따라서 어떤 질감이 완전 달라지거든. 이거 좀 더 뻐셔. 내가 가품이라고 얘기했던 이것도 좀 뻐시거든.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비슷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도 요거는 조금 원단이 힘이 없어. 이건 가공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긴 하거든. 원단의 데미지가 가서 워싱으로 인해서 손상도가 좀 있다 보니까 원단이 좀 흐느흐느해진 거지. 그게 두께감은 비슷해요? 고시감을 뺀다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뻐시면 좀 더 두껍다라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원단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두께감은 16서 14서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진 않는 거지. 요거는 일단 프린트로는 파악하기 좀 힘들다. 이 방식의 프린트는 좀 쉽지 않다. 나는 요것도 찢을 거야. 요거 가품. 이 스매싱 퍼킷스는 내가 미국에서 빈티지를 사왔었잖아. 근데 나는 이게 가품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지금 나영으로만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깨 체인 봉제로 가품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무산이 됐어. 이거는 센터에 걸려 있어 또. 그럼 체인 봉제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고, 밑단의 시접 파악할 수 없어 같아 지금. 아까 그게 사이즈 차이 아니었을까? 아니, 사이즈 차이라고 밑단의 시접을 차이를 두진 않거든. 그거는 디자인이 들어갈 때 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야. 사이즈 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근데 야, 이거는 나 진짜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말한 게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지금 가품이라고 얘기했던 이 두 가지의 원단하고
이건 질감이 또 달라. 그러니까 워싱을 강하게 넣다 보니까 고시감도, 원단의 고시감, 뻐싱감도 좀 많이 빠진 느낌? 근데 이게 이제 다잉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이보리로 염색을 한 게 아니고, 염색이 아이보리로 이미 원단 상태일 때 돼가지고 나온 옷을 후 가공, 봉제가 끝나고 나서 후 가공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요거는 흰색으로 옷을 만들어 놓고 이 컬러로 염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페이딩이 나오는 부분을 약품 처리를 한 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워싱을 이제 좀 더 가공 횟수가 많지. 그러면서 원단이 손상되고 뭐 풀기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원단이 뻐싱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좀 더 오래 세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원단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이거는 근데 프린트에서 확실히 좀 느껴지긴 하거든. 이거는 프린트를 먼저 찍어 놓고 워싱 가공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염색이 끝나고 프린트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 처리를 해서 페이딩 가공을 한 것 같은 느낌이고,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염색을 하고 이 페이딩 가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프린트 작업을 한 것 같거든.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순서나 이런 공정 방식은 사실 디렉터들이 선택하는 부분이라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생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긴 하거든. 이 프린트도 페이딩이 나오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이 프린팅에서도 나오는 빈티지한 질감을 항상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서거든.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진짜 애매해. 이거는 유타를 믿는다. 나는 이게 정품이고 이게 가품일 거라고 봐. 야, 이거 잘못 찢으면 가공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자면 넥라인에 데미지 가공이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 근데 요거에서 오는 차이는 사실 뭐 개체차거든. 이건 사람이 다 손으로 그라인드로 갈고 뭐 집게로 따고 뭐 이런 작업이라서 요거는 이제 좀 개체차가 있을 거니까 요것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체인이 뒤로 넘어가 있긴 해. 이것만 완전 다른 개체인가?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하거든. 프린트 말고는 사실 다른 것들은 찾기가 좀 힘든데, 이거는 일단 원단의 질감도 내가 가품이라고 얘기했던 이 전 제품들하고 원단 질감이 비슷해. 사진으로 보면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컬러감이 좀 차이가 있긴 하거든. 사실 이렇게 페이딩 가공을 하면 이거는 또 개체 차이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프린트로 보자. 이거는 사실 프린트로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실 뭐 크랙이 아무래도 좀 염료 자체가 이렇게 워싱 가공을 하게 되면 다 비슷한 질감을 좀 가지게 되니까 이거는 프린트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 데미지나 오염난 것들 원래 이렇게 나오거든. 원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오염 같은 부분이 누구는 이렇게 좀 길게 묻어 있고 누군가는 여기 조금 묻어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이거는 개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야. 요거 큰 구멍, 작은 구멍, 작은 구멍. 근데 여기는 큰 구멍 2개, 뭐 작은 구멍 3개. 이런 거는 사실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개체 차이라서. 등판 보자. 비슷해. 너무 비슷해. 사실 이거는 구분하기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다른 점은 원단하고 이 넥라인의 립이 후라이스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달라.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만져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요것도 시접 차이가 나네. 내가 볼 때 이게 가품이거든. 가품이 훨씬 넓어. 이거는
반팔티랑 롱슬리브를 좀 따로 구분해서 봉제 방식을 보면 더 편할 것 같은 느낌? 반팔티는 지금 내가 가품이라고 얘기한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인이 다 뒤로 넘어가서 걸려 있어. 센터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소매와 밑단의 시접이 넓어. 훨씬 넓어.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사실 나는 이게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보는 거긴 한데, 이런 가공적인 작업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원단이나 라벨 뭐 아까 라벨 뭐 말씀해 주신데 이게 뭐냐면 염색의 기법이 다른 게, 지금 라벨에 전부 다 염료가 먹었거든. 보통 이런 현상이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피그먼트라고 얘기하는 그 다잉 기법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야. 우리가 이제 워싱 가공을 하면서 페이딩을 내기 위해서 하는 염색은, 우리가 하는 염색은 셀파 염색이거든. 근데 셀파 염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폴리나 나일론 같은 거에 염료가 잘 안 먹어. 근데 보통 라벨이 이제 폴리나 나일론이나 이제 혼방 소재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파 염색은 코튼에만 잘 흡착이 되거든. 그래서 라벨이 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염료가 존나 많이 먹었어. 이거는 뭐 피그 다잉이 아닐 수도 있는데 피그 다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야. 그러니까 염색 기법부터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쪽에 넥라인 안쪽에 체인 쳐져 있는데 이 쳐져 있는 부분을 이걸 헬이라고 하는데 이 헬의 시접도 완전히 다르거든. 이게 뭐 4분의 1이면 이거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아무튼 좀 차이가 나. 보면 확실히 이게 넓어. 모든 게 이게 넓어. 나는 이게 가품. 왜냐면 내가 판단하는 가품의 봉제 방식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단도 내가 아까 봤던 반팔티의 가품의 질감이 똑같아. 이것도 가품. 씨발, 근데 가품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돌아다니면 안 돼.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피해봐. 근데 다른 것들은 정말 비슷하거든. 정말 흡사한데 딱 이 프린트 하나란 말이야. 근데 내가 유타를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유타는 프린트에서도 빈티지한 질감을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러니까 프린트를 찍어 놓고 또 후 워싱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모든 워싱 작업을 다 끝내놓고 제일 마지막에 프린트를 찍은 거야. 유타가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유타가 평소에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뜯어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근데 이거 존나 불안하다. 나 이거 물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타가 날 배신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 이것도 체인이 뒤로 넘어가 있어. 원단 질감이 이건 반팔자랑 똑같아. 회사가 다른가? 가품 만드는 회사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용식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가품이라고 본다. 이거 제공해준 사람들 가져갈 때 내가 없을 때 좀 가져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뭐냐면 가품을 만드는 친구들이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라벨이거든. 라벨이나 포인트 라벨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똑같이 만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원단을 찾겠지. 그리고 나서 봉제 방식을 똑같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를 똑같이 하고, 뭐 그 다음에 어떤 가공 같은 것들을 똑같이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순서가 맞는데 좀 허점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품이라고 하면 정품보다 오히려 좋든가 아니면 되게 흡사해야 되잖아. 근데 일단 많이 달라, 두 개가. 일단 두 개가 많이 다른 점에서 조금 싱크로율이 낮다고 해야 되나?
뭐 일반인들이 보면 특히나 사진으로 보면 구분이 정말 힘들 것 같긴 해. 나도 사실 사진만 놓고 보면 사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진은 뭐 사실 보정도 할 수 있고 뭐 색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도 못하니까 아무래도 정가품을 판단하기, 특히 생마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많아서 개체차가 막 크다 보니까 더 개체차라고 해버리면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가급적 믿을 만한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혹시나 꼭 구매를 해야 된다면 라벨이나 이런 가격 택 같은 것들을 조금 사진을 이미지를 달라고 해서 그걸 보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사진으로는 판단할 수 없네. 나야 뭐 실제로 만져봤으니까 정품이겠지.